구조를 파악하고 그 구조를 응용하고 그 응용이 또다시 뭐 변주를 해서 새로운 걸 생산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반에 아이들 보고 그냥 갑자기 뭘 만들어라라고는 저는 절대로 안 시키는데, 아이들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없어요. 뭐 조명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너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자료를 많이 줘요. 그냥 백결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조명의 구조가 어떤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변주가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그거를 변형을 해보다가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운 목적에 의해서 또 만들어보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해서, 요거는 이제 작년 아이들 그림인데요. 재료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때그때 계속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고려가 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자 같은 경우도 많이 다루시는데, 갑자기 의자 만들어봐 이렇게 하면 아이들 굉장히 버벅대는데, 이제 의자 뭐 자료도 많이 주고요. 그리고 의자에 대한 어떤 방법론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라는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하는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단순히 의자는 어떤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지, 다리가 있고 시트가 있고 등받이가 있고 어떤 경우에 손잡이가 있고 뭐 등받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아이들이 인지를 하면 뭐 시트를 바꿔보거나 다리를 바꿔보거나, 그 다리는 실제로 뭐 한 개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세 개인 경우도 있고, 그 경우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파악한 후에 변주를 하면 아이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잘 하거든요. 의자 분석을 처음에는 많이 시켜요. 그 분석 과정에서 그냥 이거 어디 너무 예쁘겠다가 아니라 이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잘 안 되면 뭐 설명을 먼저 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한 걸 토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반영된 의자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실제로 시험에서 의자가 나오냐 마느냐의 문제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 태도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여러 가지 변주를 할 수 있겠죠. 의자에서도 뭐 직선적인 의자를 만들어 봐라, 곡선적인 의자를 만들어 봐라, 어린아이를 위한 의자를 만들어 봐라 라는 부분은 선생님들이 제공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서 대상의 범주를 넓혀줄 것이냐 또 좁혀줄 것이냐 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의자 만들 건지, 누구를 위한 의자를 만들 건지라는 부분이 아이들은 되게 혼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범주는 좁은 상태에서 점점 넓히는 게 좋고, 그때 이제 소재라던가 뭐 장소라던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좁혔다가 넓혀주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민하게 디테일하게 지도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능이 있는 소재가 뭐 조명, 의자, 청소기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선택하는 게 어려우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기, 뭐 손잡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을 아이들한테 먼저 시키셔도 되고 먼저 설명을 하셔도 돼요. 그걸 토대로 아이들이 요거를 뭐 재조합을 해보고 변형을 시켜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 여기서도 변화를 계속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실내에서 사용하는 청소기를 만들어라, 아니면 그냥 청소기를 만들어라, 아니면 뭐 곡선적인 청소기를 만들어라, 그냥 청소기를 만들어야, 이런 상황은 그 아이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라서 그 부분에서 변주하는 거를 제일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산디 쪽에서 그 전공이라고 하면 보통 제품 운송, 뭐 공간까지 포함을 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제품이 아무래도 더 다양하기 때문에 많이 다뤄지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운송을 꼭 하고 싶어서 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운송은 기본적으로 공중이냐, 육지냐, 해양이냐에 따라서 구조적인 차이들이 있고, 운송에서는 사실 저는 유선형으로 디자인을 하면 일단 뭐 50%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유선형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내러티브가 워낙 세기 때문에 애가 유선형이라는 구조를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그래서 운송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 드론이나 크레인이나 바이크라던가 이런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해 주실 때는 그냥 큰 구조들만 설명을 해주셔도 충분히 아이들이 인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자료 제공했을 때 절대 베끼는 목적이 아니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을 했을 때 아이들이 또 어떤 구조에서 그걸 어떻게 변형시킬 것인가 라는 걸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형을 디테일하게 잡고 그런 부분에서 진행을 했던 거고, 이제 여름쯤에는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런 자료를 계속 주고 어떤 형태를 만들고 이 형태를 또 다시 빌드하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많이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간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어 왔지만 시험에서 조금 유익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구겐하임 미술관, 이 친구 지금 다 같은 학생 그림이거든요. 이건 실제 합격 그 재현장이고, 이 친구 지금 계속 이것만 했어요. 구겐하임 구조 가지고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거의 하반기에는 여기에만 몰두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구조는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문제에 맞게 어떻게 얘가 변주하느냐가 저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것만 하진 않았어요. 이것만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조금 더 공을 많이 들였던 것 같아요. 특히 8월 뭐 이럴 때, 7월 8월 이럴 때 조금 많이 신경을 써서 했고, 이 구조가 가지는 스토리나 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어떤 식으로 변주해도 얘는 힘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진 얘기를 풀어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뭘 애들한테 자료를 주는 거 다 똑같은 거를 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이에게 더 적합한, 아이가 관심이 있는 것들 위주로 자료를 줬을 때 그 아이들이 또 변주를 잘해요. 얘는 공간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했던 아이고, 제가 수업할 때 조금 많이 언급하는 게 그 프랭크 게리나 자하 하디드 같은 어떤 해체주의 건축가들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그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조형 원리 이론을 저는 초반에 좀 하는데, 그때 이제 대칭형 건축이랑 비대칭형 건축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요거는 자하 하디드의 드로잉을 가지고 평면 조형을 하고 평면 조형의 요소를 가지고 다시 건축을 하는 문제고, 요거는 같은 문제인데 이제 프랭크 게리의 드로잉을 가지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재작년에 합격하라 이 재현작이에요. 근데 요 건물이랑 요 건물 되게 흡사하지 않나요? 근데 베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방법적인 부분은 되게 많이 차용을 했고, 얘가 되게 합격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소는 이게 지식을 축적하는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을 나이테를 컨셉으로 했어요. 나이테가 늘어나듯이 도서관에 지식이 축적된다라는 컨셉을 했는데, 그 컨셉을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하고, 그 방법적인 거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뭐 모티베이션이라던가 분해 조합이라던가 그런 많은 방법론들을 통해서 표현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스스로 조금 더 많이 변주할 수 있게끔 수업을 지도를 하시면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